시장을 이기는 뉴스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.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열어주시죠. 자, 오늘 시장을 이기는 뉴스는 K제약바이오가 하반기에 주도 섹터 될 수 있을까?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. 결론부터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실까요? 네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주도 섹터가 좀 될 수 있죠. 아, 그렇습니까? 네, 일단 네.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하락하게 된 원인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금리가 내린다고 했는데 금리가 내리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금리 인하의 속도가 재차 좀 지연됐던 점. 그래서 금리가 다소 매파적인 정책으로 좀 바뀌면서 이게 시장의 노이즈가 좀 첫 번째 됐고요. 두 번째는 상호화세 부과에 의약품이 포함될까.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상호화세가 의약품 품목에는 뭐 제외는 좀 됐습니다. 그런데 최근에 나온 이야기들이 의약품이 품목별 관세에서 부과가 좀 될 수 있다. 이에 대한 뭐 안보 조사를 좀 지시했다라는 부분들이 전반적인 어떤 투심을 좀 위축시켰던 배경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제약바이오 섹터들에 대한 최근 성과들을 보면 향후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성과를 좀 낼 수 있었을까? 그러니까 이전에는 임상을 한다더라, 임상에 관련된 뭐 효능이 있었다더라 이런 카더라의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였던 그런 흐름이었다면 최근의 기조들은 미국 FDA 승인 허가 그리고 라이선스 아웃 즉 기술 이전을 통한 성과가 좀 확인되면서 뭐 숫자로 좀 찍히는 그래서 단기 마일스톤이 회사의 어떤 실적으로 좀 유입됐고 이 부분이 긍정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로 확인이 좀 됐던 점들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신뢰성들이 상당히 좀 완화되거나 높아지는 계기가 좀 됐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최근에 이 조정의 빌미가 좀 됐던 부분들이 역시나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화가 좀 됐던 부분, 이 부분은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논의를 하더라도 모든 기업들, 특히나 뭐 글로벌 증시가 같이 패닉셀 영향을 좀 받았다는 관점에서 이 부분은 특정한 어떤 이유를 좀 찾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이런 것들이 뭐 지난 1분기 이후에 4월부터는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학회 이벤트가 4월과 5월 연달아서 좀 개최되는 어떤 개별적인 어떤 요인들이 모든 섹터들에 대한 어떤 기대 요인들보다는 어떤 종목별 편차에 따른 어떤 일단 성과 기대감들이 아직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주도 섹터로서의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금 제약주들이 그간 또 조정을 겪기도 했었잖아요. 근데 일단 우리가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사실 의약품에 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뉘앙스는 주지만 실질적으로 현실화 가능성이 없다라는 게 이제 지난주에도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미국 내에서는 이제 약값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.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도 쉽게 관세를 매긴다라는 게 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개별주들의 제약주들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ASCR 미국에 있는 아마케죠. 요거 이제 11일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그 기대감 모멘텀 가져갈까요, 대표님? 네, 충분히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장에 일단 단서가 갑자기 유예했던 뭐 상호관세를 다시 없었던 일로 하겠다. 이런 뭐 극단적인 어떤 시장의 변동성을 초래할 만한 그런 이슈가 아니라면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의 이 단기 일정 이벤트는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. 한 25일 날 좀 개최가 좀 되고요. 3대 아마케라고 하는 미국의 AACR의 경우에는 과거까지만 하더라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뭐 AACR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이 기초 파이프라인을 공개하거나 일단 뭐 주력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구 성과라든가 해당되는 데이터, 그다음에 임상 지표 같은 것들을 공개해서 평가를 좀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일단 기본적인 어떤 이 신약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우리는 이런 치료제를 한번 개발해 보겠습니다. 내지는 앞으로 이러한 방향성을 갖고 우리가 신약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. 라는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기초 임상 데이터 정도로만 좀 발표하는 그런 자리였다면 올해는 좀 달라질 수 있는 역량들이 성과를 좀 발표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신규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주력 파이프라인에 대한 비임상 데이터라든가 해당되는 플랫폼을 응용해서 비임상 데이터, 즉 동물 실험을 통한 결과를 발표해서 이게 단기적인 어떤 효용 지표를 확인하게 되면 다음 단계인 전임상 단계, 임상 1상 단계까지 좀 진입될 수 있는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상 1상에서 출발을 한다는 것은 해당되는 파이프라인이 사람한테 얼마만큼에 대한 약물의 효능을 입증시키면서 생존율을 늘려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.
이런 것들에 관련된 기대감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비임상 데이터에 관련된 성과가 좀 우월하다면 임상 데이터에 관련된 기대감 내지는 향후에 종국적으로는 시판 허가라는 기대감,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단계적인 어떤 마일스톤을 유입시킬 수 있는 기술 이전에 관련된 계약 성과에 관련된 모멘텀으로도 좀 부각될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일단 기대의 요인들이 좀 될 수가 있겠고요. 우리가 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최근에 기술 이전에 관련된 성과가 좀 입증됐던 ABL 바이오 같은 4조 1천억 원대 기술 수출했죠. 이 부분이 유한양행과 비임상 데이터, 지금 이 항암제에 관련된 플랫폼을 좀 적용해서 사실 이 부분에 관련된 이 동물 실험에 관련된 결과가 이번에 이 AACR에서 일부 좀 발표가 좀 되고 있고 성과적으로 보면 많은 기업들에 대한 이 참여 발표가 있어요. 그러니까 단순하게 좀 참여라는 데이터에 좀 주목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느 정도에 관련된 임상 성과,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좀 어떤 것들이 좀 있는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펩트론이 최근에 어제까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은 IP라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ADC, 이 향체, 그다음에 항원에 관련된 약물 복합체죠. 이 부분이 이 효능에 관련된 극대화 연구 자료를 좀 공개한다. 이게 사실은 뭐 명확하게는 파이프라인을 좀 공개하는 자리는 아닌데 일단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ADC 관련된 연구 자료를 좀 발표한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장의 단기적인 어떤 주목을 좀 받았던 상황으로 좀 해석해 볼 수 있겠고 지금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라든가 파러스 아이바이오 그다음에 뭐 보로노에 같은 종목들이 지금 주로 파이프라인에 관련된 임상 성과를 발표한다는 관점에서 여기서 중요한 단서를 좀 찾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충분한 기대 요인들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글로벌 학회를 좀 주시를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개별적인 기업들의 임상 결과 그리고 기술 이전에 관해서 주목해 보면 좋겠는데요. 근데 저희가 사실은 대표님 지난번에도 유럽 폐암학회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가 상승을 기대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좀 미비했던 게 좀 기억이 나요. 근데 이제 요번에 암학회도 그런 현상이 나오진 않을까. 사실 뭐 미비했다라기보다는 지금 유한양행의 경우에는 사실 OS 데이터로 가서 생존율이 경쟁 약물이었던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스도 이게 뭐 제 기억에서는 생존 지표가 36.8개월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환자가 해당되는 이 단독요법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를 투여했을 때 환자가 평균적으로 생존했던 기간을 36.8개월 정도의 수치가 나왔는데 이게 이 랭라자 리브리반트의 병용 치료제로 환산을 해보니까 이게 50개월을 넘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중요한데 중환값 확인을 못했다. 이게 뭐냐면 환자가 사망하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개월수를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중환값은 나오지 않는 것이죠. 근데 단순하게 지금 지표로 활용할 때 50개월이니까 이 부분은 60개월이 될 수 있고 70개월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.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경쟁 약물의 단독요법 대비해서 정말 유의미한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어떤 주가 반영이 좀 그렇게 크지 못했던 이유는 관세 리스크가 하필이면 그게 또 발목을 그렇죠. 잡았나요? 그게 좀 가장 컸던 부분들이었고 그다음에 알테오젠의 경우에도 지금 IV 제형제 대비해서 SC 제형제로 좀 전환됐을 때 비열등성 지표로 가서 IV 제형제 혈관 주사 맞았을 때와 살 주사 맞았을 때 효능이 똑같은가 이걸 보는 자료인데 미니임상 3상의 결과는 뭐 오럴 세션이라고 해서 5분밖에 안 됩니다. 이게 프레젠테이션 시간이. 그러면 이 부분은 아스코에서 세부 데이터가 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 뭐 간만 종합적인 어떤 내용을 보면 비열등성 지표 확인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은 다시 뭐 5월 달에 아스코 2025에서 뭐 새로운 어떤 내용들 그다음에 여기 관련된 세부 데이터에 대한 확인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IV 제형제 대비해서 SC 제형제가 조금은 더 효능이 있었다. 이 정도만 발표되면 이건 굉장히 좀 거죠. 파급이 좀 커지겠죠.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나 하반기 3분기 말로 좀 예정되고 있는 키트로다 SC 제형제 관련된 승인 가능성 내지는 향후에 IV 제형제 대비해서 시장의 어떤 경쟁력 있는 판매량도 추정이 가능할 정도의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가능성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보로의 경우에도 사실 초록 발표만으로도 주가가 좀 급등을 했습니다. 이 부분이 세부 데이터가 이번에 AACR에서 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기술 이전의 성과라든가 신약 허가의 가능성들이 높아진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내지는 수급의 연속성을 좀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. 예.
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주는 좀 개별적인 이슈들을 봐야 되는 게 좀 맞는 것 같은데요. 제가 오늘 또 서울경제신문을 보니까 이 AACR에서 가장 기대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또 리가캠 바이오이기도 네. 하더라고요. 이미 기술 이전을 한 상태인 거죠. 그거에 관한 임상 결과가 좀 나온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ABL 바이오랑 유한양행 쪽에 관한 결과들도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. 이것도 자세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? 네, ABL 바이오와 유한양행.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이 ABL 바이오가 2018년도인가 유한양행의 기술 이전을 한 이 플랫폼이 ABL 201이라는 이 플랫폼이에요. 이 부분을 유한양행이 기술 이전을 받아서 일단 항암 치료제를 좀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암종에 대한 타깃은 현재 좀 결정된 것은 아니죠. 그러니까 비임상 데이터라는 것은 어떤 암을 타깃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보다는 해당 데에서 정말 이제 효능 지표가 좀 있는가 정도, 그다음에 뭐 독성이라든가 기초적인 어떤 안전성 내지는 유효지표 값들이 얼마만큼 유지가 되었는지 정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좀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시험과는 좀 약간 대조적인 어떤 시험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최근에 이 ABL 바이오가 좀 주목받았던 이 플랫폼이 이게 이 뇌혈관 장벽을 침투하는 기술입니다. 그러니까 셔틀 플랫폼 그랩바디 B라는 건데, 그러니까 이 기술이 이번에 유한양행의 기술 이전을 했던 플랫폼과 좀 다소 유사한 해당되는 플랫폼을 좀 적용하는 어떤 비임상 데이터라는 관점에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, 이게 최근에 4조 1천억 원 규모의 GSK에 이제 기술 이전이 됐는데, 이게 뭐냐면 뇌와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이 두뇌를 좀 감싸고 있는 그 부분은 혈관과 두뇌가 있으면 이 부분을 보호하는 뇌혈관 장벽이 있습니다. 이거는 뇌로부터 뇌 안으로 뭐 이 바이러스라든가 외부 물질들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그런 보호막인데, 인체 구조상 이 뇌혈관 장벽을 침투하면 당연히 사람이 뇌가 충격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어렵죠. 그래서 이제 퇴행성 뇌질환에 관련된 치료가 재차 좀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뇌혈관 장벽을 침투해서 해당되는 약물을 전달하는 이 플랫폼을 활용했다는 관점에서 기대의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, 이 부분은 그동안 우리가 좀 구조적으로 좀 접근이 어려웠던 방식을 좀 깨는 것이기 때문에, 만약에 이게 적용이 돼서 정말 치료제로 나올 수 있던 부분이라면 획기적인 치료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은 이번 아마케에서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될 수 있겠고, 리가캠 바이오 역시도 ADC라는 이 항원과 항체를 좀 활용한 전달체 관점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리가캠 바이오도 역시 글로벌에서는 뭐 그렇게 뭐 빅파마들을 좀 제외한 이 ADC를 활용한 이 항암제와 관련된 방향성들은 국내에서 뭐 몇 개가 좀 안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.